네, 한국학교 유효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VSI용 툴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명칭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VSI, 그래서 V.S.I.입니다. 자, VSI가 뭐냐라고 당연히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VSI는 Visual Surface Inspec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육안 점검이에요. 표면을 육안으로 봐서 하는 점검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안 점검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무언가 풀고 어딘가를 또 장탈해내고 무슨 파트를 떼어내고 이렇게 하는 작업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항공기를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거나 내지는 어떠한 부품을 떼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말 그대로 눈으로만 봐서 하는 점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공 쪽 좀 더 깊은 용어로 따지면 뭐 비파괴 검사의 일종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VSR을 할 때 일단 기본적인 툴들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자, 제가 좀 어떤 패키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게 내부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가 들어있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굉장히 잡다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봤던 것들인데 뭐 그러실 겁니다. 왜냐? 당연한 얘기예요. 항공기 정비라고 딱히 특별한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툴들은 대부분 다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어있는 내용물들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자, 드라이버는 뭐 보통 앞뒤를 이렇게 빼서 꽂는, 한쪽은 1자고 한쪽은 10자고 이런 용도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픽스드로 딱 고정되어 있는 타입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안 점검이니까 방금 안 푼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드라이버의 용도는 물론 항공기에서 어떤 부품을 떼내는 건 아니지만 점검창 내지는 인스펙션 판넬이라 그래서 항공기 외부에 이 부분을 열어서 내부를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 일종의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런 커버를 열기 위해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히는 뭐 여러분들 통칭 스크류 드라이버로 부르는데 팁에 따라 좀 틀려요. 뭐 10자면은 뭐 크로스 포인트, 아니면 1자면 뭐 플랫 팁, 뭐 플랫 포인트, 뭐 이런 용도로. 그래서 뭐 커먼 스크류 드라이버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봤었던 툴의 작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거 이런 드라이버는 지금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팁이. 그래서 작은 것들은 풀 수가 없으니까 또 조그만 이렇게 작은 10자, 작은 1자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뭘까요? 네, 지시봉처럼 생겼죠? 지시봉이 아니고 안테나도 아닙니다. 얘는 이렇게 통칭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끝에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철로 된 물질들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의 용도는 사실 점검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툴은 아니에요. 무언가 뭐 작업 중에 어떤 게 떨어졌다, 금속 물질 중에 이렇게 자성체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마그네틱으로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서 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이 마그네틱이에요. 그리고 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 자는 아주 여러 용도로 많이 씁니다. 뭐 어딘가에 결함이 발생이 됐다 그럴 때 사이즈를 잰다든가 아주 여러 용도로 많이 쓰니까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옆에 들어있는 요거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쭉 늘어나고요. 끄트머리를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일종의 정비용 거울, 통칭 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러는 어딘가 협소한 공간 내부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치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펴가지고 안쪽을 볼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제가 이 거울을 보고 반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 밀러입니다. 그래서 얘도 잘 다뤄야 됩니다. 깨지기 딱 좋은 툴이에요. 제가 꺼내놓은 것 중에 이거 큰 버전도 있습니다. 아까 이건 휴대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데요. 얘는 보면 사이즈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 사이즈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딘가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확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펜.
정비 작업하는데 왜 펜이 왜 필요하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언가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 기록해야죠. 당연히 펜은 필수템입니다. 그래서 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삼색 펜이에요. 이거 하나에 뭐 검정색, 뭐 파란색, 빨간색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 펜입니다. 그다음 커터. 네. 보통 여러분들은 이거 커터 내지는 니퍼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날카로워서 무언가 자를 수 있는 거, 뭐 철사라든가 이런 것들 자를 게 딱 좋은 툴입니다. 이거를 니퍼라고 하시면 좀 그렇고요. 니퍼가 아니라 정식 명칭 커팅 플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커팅 플라이어. 그다음 끄트머리가 이렇게 얇상한 뭐 여러분들은 벤치 중에 얇은 애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이거는 롱노즈 플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롱노즈, 코가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긴 플라이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작업할 때 무언가를 잡거나 내지는 잡아서 구부리거나 뭐 여러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많죠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좀 줄이자면 사실 민항기 쪽에서는 잘 안 쓰고요. 그 통상 헬기나 경량 쪽, 즉 파견을 좀 자주 나가는 부서에서는 이런 거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통칭 헬기 쪽 정비하시는 분들 하나씩 주머니에 다 있으세요. 네, 멀티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집에 하나쯤은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멀티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빅토리녹스라는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빅토리녹스는 일상생활에 쓰기 좋은 멀티툴이고 이런 저희 정비 쪽에서는 보통 레더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을 보시면은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봤었던 드라이버, 뭐 십자, 일자 여기 다 있고요. 반대편 돌려보면은 뭐 긁어내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자도 있습니다. 조그맣게 자도 있고 또 끌게 뭐 와이어 커팅하는 거 그리고 접어보면은 롱노즈 아까 얘기 드렸죠. 롱노즈 부분도 있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플라이어 부분도 있습니다. 커팅도 가능하고요. 조그만 거 하나가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용도로 쓰는 멀티툴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상황에 따라 틀린데 파견을 많이 나간다면은 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정비하시는 분들이 하나씩은 다 개인 구매하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랜턴입니다. 제 거 랜턴 좀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랜턴은 그 자전거용 랜턴 한 요만한 거. 네, 뭔지 아실 겁니다. 그 충전지 들어가가지고 18650 배터리 들어가서 킬 수 있는 그런 랜턴. 큰 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불편해요. 큰 게 밝긴 엄청 밝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셉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좀 소형,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용하시는 사용자의 취향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난 큰 게 좋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난 이렇게 소형이 좋다. 뭐 그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개인 취향껏 이런 툴들을 사용한다. 즉 랜턴을 사용하되 다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정비용 그 자전거 탈 때 사용하는 점검등은 하나같이 색깔이 다 시꺼먼색 얘기예요. 다 신기합니다. 이거 다 검은색으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런 검정색 툴이 항공기 정비하다가 어디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반사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습니다. 제 것도 보시면 이거 색깔이 주황색이죠. 왜? 떨어뜨렸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항공기 내부 파트 중에 주황색 파트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특징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동전입니다. 주머니에 동전 하나 정도 있으면 편하실 거예요. 왜? 점검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런 500원짜리 동전도 괜찮고요. 이거는 코인인데 뭐 이런 좀 커다란 코인도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쓸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쯤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VSI는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필요하다면 뭐 확대경이라든가 내지는 뭐 비디오 스코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일단 요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럼 저희 일단 이 툴들을 툴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용도로 쓰는지 특히 여러분들 동전 보고 방금 동전을 왜 꺼냈을까 아마 이러실 겁니다.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VSI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점검을 할 건데 이번 점검은 떼어낸 파트를 한번 본다라는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펀지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이거 하나 꺼내놨는데 진짜 스펀지입니다. 스펀지를 왜 꺼내놨냐면 어떤 파트든 간에 떼어냈다면 이 보통 파트들은 다 고가입니다. 굉장히 비싼 파트고 약해요, 상대적으로 비행기 파트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올바르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스펀지 위에 올려놔야 혹시 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손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스펀지가 없습니다. 내지는 너무 큰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거 아니어도 이렇게 좀 안 쓰는 천들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기도 하지만 이런 파트를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놓고 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관 점검을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어두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비춰봐야겠죠? 그래서 랜턴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못된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점검 방식은 랜턴을 켜고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랜턴을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시선이 가는 방향에 랜턴을 보통 이렇게 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내가 비추고자 하는 표면에 빛이 반사가 됩니다. 대부분은 금속이니까. 그 빛이 반사가 되면서 제 눈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로 찍을 때 일종의 역광 나는 거랑 유사한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는 여기가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비추고자 하는 부분을 지점을 정하고 그 부분에 랜턴이 빛을 쏴주면 그 빛은 반사되어서 제 얼굴 쪽, 즉 턱 쪽이나 그 밑에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보게 되면은 없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예로 들어서 보자면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기 부분은 많이 좀 검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부분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균일한 부분에 줄이 하나 쭉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려봐도 하나 이어진 선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게 그냥 살짝 흔적만 남은 건지 아닌지는 만져보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면은 걸리는 부분이 느껴져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무언가가 문제가 있다. 즉 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가우징이라고 합니다. 용어로 하자면 가우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우징이 발생이 됐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미리 해놨는데 그냥 저만 알고 끝내면 안 되겠죠. 정비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폐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 작업을 할 때는 랜턴을 켜서 보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랜턴은 저랑 반대편으로 즉 빛이 반사하는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오히려 더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동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제가 좀 파트를 하나 미리 좀 챙겨왔습니다. 이거 엔진 블럭이에요. 엔진 카울 쪽에 들어가는 블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뭐 비행기 파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뭐 이사를 가정을 하고 이 파트는 일종의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쇠 아닙니까? 라고 할 텐데 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복합 소재, 즉 영어로 하면은 컴포지트라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자전거 중에 겁나 비싼 자전거 있습니다. 막 프레임 가격만 뭐 차값 나가는 그런 자전거들 보면은 특징이 몸체가 쇠가 아닙니다. 알루미늄 난이에요. 그럼 뭐냐? 카본입니다. 카본.
그 카본, 즉 카본 섬유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다 복합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런 재질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 소재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엄청 종류도 다양하고 특징도 굉장히 다양한데,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층층이 겹쳐서 본딩 작업, 즉 접합해서 만드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복합 소재는 한 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층층층층층층 붙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문제는 층층층 지다 보니까 일반 금속에서는 없던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면 알루미늄이라든가 쇠 같은 경우에는 깨지면 깨지고 아니면 말고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지만 이렇게 뭐 층층층층 붙이다 보니까 중간 부분이 뜨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 중간 부분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 깨졌다, 내지는 중간에 접합되어 있는 본드가 떨어졌다. 자, 근데 그것을 밖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쳤을 때는 간단합니다. 엑스레이 쏘면 됩니다. 사실 항공기도 엑스레이를 쏠 수가 있어요. 근데 항공기 일부 부분을 확인하자고 일일이 엑스레이를 다 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전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박 사러 갈 때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두드리고 다닙니다. 마트 가서 수박 보이면은 통통통통통통 다 두드려 보실 텐데, 그 작업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작업이에요. 그래서 코인으로 두드린다라고 해서 코인 태핑 검사라고 합니다. 코인 태핑 인스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은 쉽습니다. 두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소리 들어보면은 여기 끄트머리 부분 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들어볼까요? 조금 소리가 좀 맑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쪽 부분 때려보면은 확연히 여기와 틀린 소리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소리만 들어도 틀리죠. 왜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살짝 떨어졌는데 그 떨어짐에 의해서 소리가 둔탁하게 나는 겁니다. 잘 붙어 있다면 여기도 좀 안 좋네요. 여기 이쪽 부분은 지금 굉장히 본딩 상태가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맑게 울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둔탁하게 울린다. 그러면 내부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박 사러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퉁퉁퉁 두드리지 마시고, 두드려 봤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나오면은 그 안에가 빈 수박이에요. 땡땡땡 맑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사하는 게 이런 코인 태핑 검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사 방식은 정말 아주 여러 군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금속 말고 복합 소재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물건은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만져본 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두드려 봤을 때 내부의 접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것도 유관 점검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왜? 사용하는 툴이라고는 얘 하나가 다니까요. 그래서 뭐 기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툴들도 있고 점검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였지만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작업하는 거 같이 보셨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네, 이게 정비라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비 그러면은 뭘 풀고 뭐 뜯고 풀고 그냥 다 막 뜯어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건데, 사실 정비는 뜯어낸다기보다는 검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보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고가의 뭐 비디오스코프 등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그런 검사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점검 중에 가장 쉬운 거를 보여드린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부는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는 방식만 알면은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비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 툴 중에 바이스 그리플라이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이 뭐고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